자, 이번 시간은 교과서 209페이지이고요. 다작품 윤선도의 만흥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윤선도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호는 고산이고요. 치열한 당쟁으로 오랜 기간을 벽지의 유배지에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자연을 제재로 한 시조가 많으시죠. 시조를 많이 지으셨어요. 주요 작품으로는 견해요와 어부사시사 등이 있는데요. 우리 이번에 배울 작품은 윤선도의 만흥이라는 작품이에요. 만흥은요, 가득 찰 만자에 흥겨울 흥자거든요. 흥겨움이 가득 차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점에서 흥겨움이 가득 찼을까요? 윤선도 님은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즐기는 삶에 흥을 많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은 속세를 벗어난 자연에서의 흥취에 젖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핵심 정리 간단하게 해보면요. 갈래는 연시조예요. 아까 공부해봤던 가작품, 나작품은 이제 평시조지만 연시조는 이제 연이 나눠져서 나타나는 연시조고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1수, 2수, 4수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성격은 자연 친화적이고 속세를 벗어났다라고 해서 탈속적이다. 자족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족이 만족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스스로 만족하는 그러한 성격을 지닌 작품이고요. 자연을 벗하는 생활을 제재로 해서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다. 특징은 서리법을 사용해서 자연 속에 대한 만족을 강조하고 있고요. 무라일체의 자연 친화 정신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이 두 가지 특징이 어떻게 시조에 담겨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나타난 부분은 1수와 2수 그리고 4수이고요. 자, 1수 한번 보면 산수간 바회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금오론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어리고 혐의 뜻에는 내 분인가 하노라 라고 했어요.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 이것들은요. 자연을 나타내는 중심 소재입니다. 자연.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띠집은 이제 초가집을 이야기하는데 이 초가집은요. 소박한 생활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기와집이 아니잖아요. 소박한 생활을 의미하고 안빈낙도의 자세가 나타난다. 금오론 남들은 그 뜻을 모르는 남들은 비웃는데요. 웃는다 한다마는 그러니까 무슨 뜻을 모르는 거냐.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사는 그런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즉 시적 화자는 자연을 추구하는 인물임에 반해서 이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르는 남들은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사는 그런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모르는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어리석고 혐의 뜻에는 혐은요 시골에 사는 시골뜨기 그러니까 시골에서 지내는 어리석은 사람을 뜻하지만 여기서 실제로 정말 어리석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요. 화자 자신을 낮추는 아주 겸손한 표현이에요. 자기를 어리석다라고 표현하죠. 어리석고 시골에서 지내는 그런 어리석은 어두운 사리의 어두운 사람이
이런 뜻이에요. 어리석고 혐의 뜻에는 내 분인가 하노라. 그러니까 어리석고 세상에 어두운 사람의 뜻에는 내 분수인가 하노라. 소박하게 살고자 하는 화자 자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소박한 뜻을 모르는 남들의 눈에 비친 화자의 모습을 아주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른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결국 내 분수인가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분수에 맞는 삶, 이렇게 살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연입니다. 그래서 1년은 분수에 맞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자연 속에서 즐기는지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볼까요, 여러분? 이수 갑니다. 보리밥, 풋나물, 알맞게 먹은 후에 보리밥, 풋나물 어때요? 진수성찬 느껴집니까? 진수성찬 아니죠. 보리밥, 풋나물은 아주 소박하구나. 보리밥, 풋나물은 소박한 생활을 의미합니다. 보리밥, 풋나물은 소박한 생활을 의미하고요.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끝 물가에 실컷 논이노라. 바위끝 물가에서 실컷 논이노라. 그남은 여남은 일이야. 그 밖에 다른 일이야. 그 밖에 나머지 일이야. 불알 줄이 이시라. 부러워할 것이 있겠느냐? 서리법 나왔네요. 그 밖에 여남은 일이야. 불알 줄이 이시랴. 아래 아는요. 어떻게 발음을 할까요, 여러분? 부러워할 줄이 이시랴 라는 뜻인데, 아래 아는요. 아와 어 사이의 느낌으로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남은 여남은 일이야. 불알 줄이 이시랴 라고 해서 부러워할 것이 없다. 그 밖에 여남은 일, 이것은요. 속세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시적 화자는 보리밥 풋나물을 먹고 바위끝 물가에서 실컷 논입니다. 나머지 속세의 이러한 부귀영화는 부러워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러워하지 않겠다. 자연 속에서 즐기며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죠. 됐나요, 여러분? 그리고 서리적 표현, 그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러워할 줄이 이시랴. 선생님 서리적 표현이 뭐라고 했었죠? 있으랴 라고 했지만 뭔가를 정말 묻는 건가요? 아니죠. 이건 이미 답정너 정해져 있다. 부러워할 것이 없다라는 표현이죠. 무엇인가를 강조할 때 쓰는 속세에 대한 미련이 있다, 없다? 없다. 속세에 대한 미련은 전혀 없다. 자연 속에서 즐기며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수 가볼까요, 여러분? 사수 갑니다. 누구셔? 삼공도곤. 삼공이 뭐냐면요, 여러분. 벼슬 중에 가장 높은 벼슬.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공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삼공도곤 났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누군가 삼공도곤 뭐가 나은가요? 여기서는 주어가 빠진 거래요. 자연이 삼공보다 낫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보다 자연이 낫다 하더니 만승은요 천자, 만대의 병거라는 뜻으로 천자 또는 천자의 자리를 이르는 말로 높은 벼슬을 이야기합니다. 만승이 삼공도곤 낫다더니 만승이 이만하겠어? 이만큼 좋겠는가? 좋지 않다. 무엇이 좋다? 자연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삼공도곤 낫다더니 만승이 이만하겠어?
이만큼 좋겠는가? 안 좋다. 자연이 더 좋다. 이제 헤어든 생각해보니 소부와 허유가 야같더라. 영리했더라. 약돋더라. 소부와 허유는요, 고대 중국의 인물이에요. 이들은요, 속세에 나섰어요? 나서지 않았어요? 소부와 허유는 시적 화자처럼 어떤 인물? 자연에서 즐기면서 자연에서의 삶을 즐기면서 살았다. 자연을 벗삼아 즐기면서 살았던 인물이에요. 이제 생각해보니 소부허유가 정말 야같더라. 왜요? 삼공도군 났다더니 만승이 이만하겠어? 자연이 최고다라는 거잖아요. 아마도 임천, 한흥 체크하세요. 중요합니다. 임천, 한흥은요. 주제어입니다. 임천, 한흥. 아마도 임천, 한흥은 뭐냐면요. 자연 속에서 느끼는 자연, 임천, 자연이에요.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가한 흥치.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가한 흥치를 비길 곳이 없다. 비할 곳이 없다. 자연 속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은 비할 곳이 없으리라. 자연을 즐기는 그런 삶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자연 속의 삶이 최고다. 임천한흥,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가한 흥취가 최고다. 소부허유가 야같다, 영리했다. 이걸 알고 이들도 자연을 벗삼아 즐겼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세와 대비되는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일수에서 사수고요. 오수와 육수는 교과서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왜냐? 윤선도는 조선의 문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어때요? 무시할 수 없죠? 임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연 생활을 운명으로 여기며 자신의 생활을 임금의 은혜로 여기는 부분을 딱 집어넣어 놨어요. 임금님 사랑합니다. 임금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역시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타나는 부분도 있더라. 자, 여러분. 그러면 교과서 211페이지 3번 문제 한번 해결하면서 어보사지사 정리해 볼게요. 작품 다를 감상하고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와 시어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1번. 자연 속의 삶과 속세의 삶을 드러내는 식구를 찾아보고 각 수의 중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1수는 자연 속의 삶은 어땠어요? 1수. 선생님이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지노라 하니 라고 했었죠? 그래서 산수와 띠집은 자연 속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과 대조되는 속세의 삶은 금오론 남들은 이거는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웃는다 하지만은 이라고 했었죠. 속세의 삶은 금오론 남들은 속세의 삶을 의미한다. 중심 내용은 분수에 맞는 삶이다. 2수 갈게요. 자연 속의 삶은 보리밥 풋나물이죠. 보리밥 풋나물 얘는요 고어라. 이렇게 선생님 쓸게요.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끝 물가도 자연을 의미하는 거죠. 보리밥 풋나물은 아주 소박한 삶, 바위끝 물가도 소박한 생활. 보리밥 풋나물과 바위끝 물가는 자연 속에서의 삶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남은요 남은 일 뭐였죠? 속세에서의 부귀영화는 부러워하겠다? 아니죠. 부러워할 것이 없다 라고 했죠. 자연 속에서 즐기며 만족하는 삶을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사수 가겠습니다. 누고서 삼공도군 났다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이제로 생각해보니 서부 허유가 야 같더라. 아마도 임천 임천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가한 흥취. 이거 자연 속에서 삶이에요. 이것이 최고다. 삼공만승 다 필요 없다. 임천한흥이 최고다. 자연을 즐기는 삶에 대한 자부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윤선도가 오랜 기간 벽지에 유배지에서 보냈지만 이 유배지는 매우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선생님이 이제 대학 때 문학탐방이라고 해서 이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작가들이 유배 갔던 곳, 작가들이 생활했던 곳을 봤는데 윤선도가 지냈던 보길도라는 섬도 매우 아름답죠. 윤선도란 인물은요, 가난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유배를 갔지만 집에 좀 재산이 많았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자연을 즐기면서 편안한 생활을 하면서도 또 임금님을 생각하면서도 작품을 많이 쓴 인물로 유명하죠. 그래서 자연을 즐기기에는 아주 좋은 그런 곳이었다. 윤선도가 유배 보냈던 그곳은요, 엄청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자연을 즐기는 삶에 주제로 한 그런 작품을 많이 썼습니다. 자, 그럼 211페이지 3-2번 문제 갈게요. 일의 내용을 참고해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은 어떤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은 자연 속에서의 삶이에요? 속세에서의 삶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자연 속에서의 삶이죠. 자연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화자는 속세의 삶이 부럽지 않다고 하며 자연 속의 삶을 자신의 분수에 맞고 세속적 부귀영화보다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화자는 세속적 삶에서 벗어나 자연과 친화하며 사는 그런 삶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주제도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즐거움 이거잖아. 그죠? 핵심 정의에서도 보았듯이 무라일체의 자연 친화 정신이 잘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천한흥이 주제어가 되겠습니다. 화자는 속세와 대비되는 자연 속에서의 삶을 매우 이상적인 공간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되셨나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윤선도의 만흥이라는 작품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자, 윤선도의 만흥은 다시 한번 제목을 살펴보면 흥으로 가득 찬다라는 거잖아요. 흥겨움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속세를 벗어난 자연 속에서의 흥취가 본인 마음에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작품의 제목이 만흥이다 라는 거 챙겨두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